안녕하세요. 와우페 수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심리치료 기초 중에서 마지막 내용인 가족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치료는 우리가 이전까지 봤던 다른 이론과 조금은 다른 부분은, 다른 이론에서는 개인을 봤다면 가족치료는 개인보다는, 여기 보시면 개인보다는 가족이라는 어떤 집단 또는 공동체를 봤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치료의 특징은 개인을 가족이라는 큰 체계, 이 체계의 일원, 그러니까 멤버, 일원으로 이해를 했고요. 가족 체계를 치료 대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가족 체계, 가족 단위를 치료의 대상이다. 심리치료를 하려면 가족을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 가족치료입니다. 그러면 가족치료의 목표는 개인 치료, 이 개인보다는 이 개인을 둘러싼 어떤 가족, 그러겠죠? 그래서 가족 구조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가족치료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가족치료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 치료에서도 정신분석이 있고 행동이 있고 인본주의가 있고 우리 인지치료 있고 이렇게 달랐잖아요. 그것처럼 가족치료도 여러 가지 모델, 여러 가지 학자가 주장한 조금은 상이하거나 조금은 비슷하거나 좀 다른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족치료에는 어떤 학자들이 어떤 모델들을 주장을 하고 제안을 했는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가족치료는 첫 번째 정신분석적 가족 모델이 있어요. 정신분석적 가족 모델은 여기에 살 가족의 대상은 개인이 되기도 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욕동이나 개인의 심리적인 의식이나 무의식 이런 부분을 탐색하고 그러면서 가족 구성원이 되기도 한다. 개인이 원가족은 내가 태어난 그 가족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 플러스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윗세대까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뭔가 결혼을 해서 형성된 가족 아닌 그 원가족, 내가 태어난 가족에서 분리되어 성장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분리된다는 얘기는 어떤 연결, 영향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분리해서 영향을 덜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개인을 가족의 무의식적인 제약, 가족 전체 어떤 틀이나 가족의 그런 체계에서의 어떤 무의식이 있다면 여기에서 이 제약이 있는 부분에서 제약이 받지 않도록 그래서 그 제약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목표다. 정신분석 가족치료의 이런 목표입니다. 자, 그 다음은 보웬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가족치료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보웬은 다세대적 가족 모델을 제안을 했어요. 자, 다세대적 가족 모델은 개인이 가족 자아로부터 분화되어서 확고한 자신의 자아를 수립할 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의 정서, 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개인이 가족 자아, 그러니까 가족의 어떤 그런 자아 체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분화되어서 자기 자신의 자아를 수립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분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가족은 감정적으로 상호 의존하는지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에는 가족들이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너무 융합되어 있으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체계나 가족의 자아에서 융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화되어서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 밑에 보시면 밀착된 가족은 그러니까 자율적인 그런 자율성이 있어야 한다. 분화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건강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밀착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잘 분리가 되지 않고 융합되어 있고 밀착된다면 자율적인 성장에 방해가 된다. 그죠? 그래서 자아분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
보엔이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밀착된 가족, 우리가 가족의 관계가 이제 돈독하고 사이 좋으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너무 밀착되어 있다. 그러면 자율적인 성장이 방해가 된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부모 자녀 관계가 너무 좋아요. 엄마와 딸, 엄마와 아들 관계가 너무 좋다고 해요. 예를 들면 엄마와 딸의 관계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이제 그 딸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남편과 새로운 가정을 꾸렸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가정에 충실하게 뭔가 이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원가족이 너무 밀착되어 있고 너무 사이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살고 그러면서 이전에 이제 부모 원가족에서 유지해왔던 그런 정서적인 교류나 또는 문화를 유지해오는, 그래서 뭔가 가까이 지내면서 엄마와 좀 분리되지 않은, 비슷하게 느낀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과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런 부분이 좀 분명해지는 거죠. 갈등이 일어났으면 남편과 아내가 이제 교류를 하면서 의사소통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엄마에게 가서, 여자분이 만약에 엄마에게 가서 이렇게 위로를 받는다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뭔가 계속 이제 더 이제 악화될 수도 있는, 지금 새로 형성된 가족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거의 어떤 문화와 반대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이 좀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밀착된 그런 가족의 관계에서 새로 형성된 어떤 가족의 성장이나 자율성을 방해해서 부적응 또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래서 보에는 분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분화가 되지 않으면 이 세대의 어떤 문제가 다음 세대로도 전이되고 대물림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대의 어떤 그런 부분을 이렇게 또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가족 치료 중에서 구조적 가족 모델을 주장을 했습니다. 미누친이라는 학자고요. 이 학자는 개인을 생태체계 또는 환경과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은 그냥 하나의 개인이 아니라 가족 체계 안에서의 개인 또는 환경과의 관계에서의 개인이다. 그래서 가족 구조를 변화시키면 그 가족 구조가 중요하다. 이 가족 구조를 변화시키면 구성원을 변화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누친이 주장한 거는 가족들 사이에서 명확한 경계가 필요하다. 가족 체계, 가족 구조의 경계가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족 체계에서 여러 가지, 그러면 구조, 여러 가지 체계가 있겠죠. 첫 번째는 부부 체계. 부부 체계가 있을 수 있고요. 부부 체계가 있고, 그 다음은 부모 자녀 관계 체계. 그리고 부모 체계가 또 있어요. 부부 체계와 부모 체계는 다릅니다. 그리고 뭐 남매 체계, 형제 체계 이런 식으로 또 있겠죠. 자녀들이 이렇게 또 체계가 나눠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하위 체계 간에 개방되고 그러면서 명확한 경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걸 수립하는 것이 미누친이 주장하는 가족 치료의 목표입니다. 여기에서 가족의 경계가 너무 느슨하거나 경계가 없거나 너무 경직되는 것도 좋지 않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부부 체계에서 뭔가 좀 이렇게 갈등이 일어난다거나 부부 체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체계도 어렵다. 그래서 부부 체계가 가장 중요하면서 다른 체계와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경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 중에서 부부 중에 한 명이 역기능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다. 부부 체계나 다른 가족 체계가 이렇게 경계가 좀 무너진다거나 명확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은 경험적인 가족 치료 모델이에요. 사티어라는 학자가 제안한 모델인데요. 여기에서는 가족 관계를 병리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부분의 치료자들은 어떤 병리적인
그런 체계 또는 병리적인 어떤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초점을 맞췄다면 그런 부분을 수정해야 된다 또는 바꿔야 된다라고 했다면 사티어는 그런 병리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긍정적인 거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어요. 현재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접근이고요. 경험적인 가족치료입니다. 그래서 언어적이거나 또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으로 가족 체계를 파악을 하고 현재 문제에 관심을 많이 뒀어요. 그러면서 의사소통의 유형을 파악을 해서 가족 체계를 확인을 하고 이런 작업을 했죠. 그래서 의사소통의 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이렇게 4가지 좀 적절하지 않은 의사소통 유형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 일치형은 적절한 의사소통 유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하나씩 회유형이 뭔지 보도록 할게요. 회유형은 의사소통하는 이 방식에서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즐거운지 아닌지, 편안한지 아닌지 자기 자신을 많이 낮추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의사소통을 초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의 잘못이라고 주장한다거나 내가 잘못했어. 부부라고 예를 들었을 때 당신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다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유형이다. 이렇게 앞에 있는 4가지는 다 역기능적이다 또는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강도가 세면 셀수록 좋은 의사소통이 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회유형이 좀 강하다라고 했을 때 항상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했을 때 건강한 의사소통이 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런 유형이다. 2번째는 비난형. 말 그대로 상대방을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비난의 말투를 쓴다거나 비난의 언어를 사용한다거나 이거를 왜 이렇게 했어? 다 네 잘못이야. 네가 나를 불편하게 했어. 네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지적한다거나 비난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많아지면 의사소통하거나 정서교류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사티어는 회유형의 내담자이거나 회유형의 가족 구성원에게는 자기 주장을 좀 하게 한다거나 뭔가 자기 감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집중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했고요. 비난형은 뭔가 자기 감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돕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거나 타인을 이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한번 살펴본다거나 조절한다거나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은 초이성형. 초이성형이에요. 초이성형은 이름에서도 좀 느낌이 오시죠? 굉장히 이성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침착하고 뭔가 이렇게 감정 표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억제되어 있는 것 같고 감정보다는 논리적이고 냉정한 태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그래서 객관적인, 규칙적인, 추상적인 단어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경향이 있고 정서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교류하지 않는다.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적이거나 권위적이거나 냉정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경직되어 있거나 이런 이제 의사소통 방식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그런 가족 구성원 또는 내담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대상에게는 감정을 좀 이렇게 접촉한다거나 감수성 훈련을 시킨다거나 하는 부분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은 산만형. 산만형은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이제 이렇게 함께 초점을 두고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려운 초점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 그거에 초점을 두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다른 걸로 말을 돌린다거나 또는 재밌게 또 유머를 과하게 쓴다거나 장난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초점을 이제 옮겨버린다거나 그런 경향이 있는 의사소통 방식을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이제 산만형의 의사소통 방식은 우리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 초점에서 계속 벗어나서
그래서 상황이 어떤 건지 좀 파악하기 어렵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말을 한다거나 또는 상관없는 지금과 맥락이 맞지 않은 언어를 사용한다거나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치료 방법 또는 개입으로는 좀 주의 집중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한다거나 대개는 좀 회피하고 싶거나 진지한 거를 좀 견디기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이런 이제 산만형 의사소통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수성에 대한 훈련을 한다거나 감정 표현의 방식을 좀 이렇게 배워본다거나 하는 부분이 도움이 된다라고 사티언이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은 일치형. 일치형이 앞에 있는 네 가지는 부적응적이고 일치형은 적응적이다라고 했잖아요. 일치형은 자기의 자신과 자신의 감정과 언어와 행동이 좀 일치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의사소통 방식에서 가장 좋다. 나의 생각과 행동과 언어와 이제 좀 같이 일치되어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현실적인 사고와 적절한 어떤 감정을 경험하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자존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높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사티어의 경험적인 가족 치료 모델에서 주로 이제 사용하는 치료 방법으로 가족 조각이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가족을 5인 가족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초점이 되고 있는 대상이 둘째 아이다. 그러니까 자녀 셋, 엄마, 아빠 이렇게 5인 가족을 했을 때 둘째 아이다라고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아이 중심으로 해서 가족을 여기 이 공간에서 위치를 한번 당신 중심으로 배열을 해보세요 라고 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아이가 이제 자신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기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엄마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거리, 엄마에 대해서 느껴지는 거리를 설정을 하고 그러면 엄마는 거기에 쓰게 하고요. 그래서 엄마가 내가 느껴지는 엄마의 어떤 태도, 어떤 제스처, 나의 이미지, 엄마에 대한 이미지를 거기에 이제 엄마가 하도록 하는 것. 실제 엄마일 수도 있고요. 또는 엄마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떤 제스처를 취하게 한다거나 굉장히 예를 들면 무기력한 엄마다라고 했을 때 엄마가 좀 무기력하게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눈에 이제 보이는 그런 조각을 만드는 것.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 내담자, 이 대상에게 지금 가족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내적인 세계가 어떻게 지금 경험되고 있는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어떤 조각은 굉장히 항상 등 돌려 있는다거나 바쁘다거나 또는 이제 위협적이거나 뭔가를 이제 무섭게 행동한다거나 그러니까 다양한 그 내담자의 세계에서 펼쳐진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가족 조각 비슷한 가족 그림 그리기 기법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족을 본인이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 나는 대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거나 하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이에요.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에서는 헤일리라는 학자가 제안을 했고요. 단기 치료 모델입니다. 우리가 이제 치료가 단기적으로 효과적으로 개입하는 이런 부분도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헤일리는 단기 치료 모델을 제안을 했고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설계하는 것. 그래서 전략을 설계하는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는 이론이다. 내담자의 증상이 지니는 기능적인 측면을 가족의 위계 구조와 의사소통 패턴에서 파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가족들의 어떤 위계 구조나 의사소통에 대한 패턴을 확인을 하고 여기에서 이 가족 구성원이 나타나고 있는 또는 보이고 있는 부정적인 그 행동이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파악을 했던 거예요. 기능적인 것들이 어떤 기능적인 것 때문에 이런 행동이나 이런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가 라고 고민한 것이 이제 헤일리의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이에요. 여기에서는 이제 치료 기법으로는 역설적인 지시나 뭔가 이제
역설적으로 뭔가 하도록 한다거나 표현을 한다거나 하는 이제 기법이고요. 순환적인 질문, 재구성 기법, 가장 기법 이런 기법들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은 해결 중심 가족 치료 모델이에요. 여기 보시면 스티브 세이드라는 학자와 인수김이라는 학자예요. 인수김은 한국 분이신데 이렇게 해외에서 심리학을 하시면서 이렇게 해결 중심 상담이나 해결 중심 가족 치료 모델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두 분이 이제 해결 중심 가족 치료를 이렇게 개발을 하고 만들었고요.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가족의 병리보다는 가족의 이제 병리적인 그런 요소보다는 강점, 자원, 건강한 부분, 강점, 자원, 건강한 특성, 탄력성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런 부분을 발견을 해서 이를 상담에 활용을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외 질문이나 예외적인 상황을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상황과 차이가 뭐가 있는지. 예를 들면 지금 가족이 굉장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엄마 아빠가 좀 이렇게 갈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잦다. 많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하는 지금 상황이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이전에 예외적인 상황 사이가 좋았을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이가 좋았을 때 예외적인 상황을 탐색을 해서 지금 다투고 있고 갈등하고 있는 문제 상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은 차이점을 탐색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전에는 우리가 서로 양보를 했다. 서로 좀 상대방의 얘기를 끝까지 들었다. 지금은 그러지 못하지만 예전엔 그랬다. 또는 지금은 싸우면 둘 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전에는 둘 중에 한 명은 좀 기다려줬다 라고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탐색을 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강화를 시킨다거나 또는 그런 부분에서 초점을 둬서 이렇게 하면 그럼 아까 예를 든 것처럼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양보를 하는 또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들어주는 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싸우고 있지만 그전처럼 싸우지 않은 상황으로 만들 수 있겠다 라는 거를 내담자 또는 가족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증가시키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학자들은 가족의 병리에 초점 맞춰서 이거를 과거 뿌리가 어떻고 그래서 뭐 어떻게 지금 발전해왔고 이런 거보다는 가족이 이전에 좀 이렇게 좀 지금과 다른 그런 문제 상황이 아닌 상황과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그 상황을 많이 만드는 것, 많이 만들어서 그런 상황을 강화시키고 증가시키는 것이 치료적인 거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어떤 이제 가족들이 단점, 병리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점이 있고 거기에서 서로 다른 자원이 있는 그러니까 지금 문제 상황이니까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다른 자원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자원들, 강점들, 건강한 어떤 부분들 그런 부분을 강화시키고 더 많이 일어나도록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부정적이었던 문제적이었던 상황이 줄어든다. 없어진다. 이 부분이 강화되면서 다른 부분들이 소거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치료 모델에서는 지금 이제 처음부터 한번 살짝 다시 훑어볼게요. 정신분석적 모델이 있었고요. 여기서는 가족의 분리, 원가족에서 분리. 두 번째는 다세대적 가족 모델, 보앤이고요. 분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조적인 가족치료 모델, 미누친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고 여기서는 경계가 중요하다. 가족 사이의 경계, 구조가 중요하다. 사티어의 경험적인 가족치료 모델은 서로의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이런 의사소통의 질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족의 어떤 구조,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가족 체계 안의 의사통을 파악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전략적인 가족치료 모델은 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결 중심 가족 치료는 가족의 장점, 강점, 지금과 다른 이전에 효과적이었던 그런 부분을 다시 찾아서 그거를 강화시키고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가족 체계에 주장하는 학자가 누구이고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이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이런 부분이 치료적인 요인이고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 개념을 주장을 했는지 이런 부분 잘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